임영웅 덕후의 특권, 미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본다. 놀람주의. 덕지라는 사람을 한국어로 덕후라고 합니다.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된 말로 특정한 취미나 관심사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덕후들이 열정을 쏟는 분야는 다양하며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아이돌,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100만 명쯤으로 추산되는 임영웅 덕후들은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6일자 톱스타 뉴스의 김경애 기자의 글을 기초하고 성창일 TV의 견해를 덧붙여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와 1997에는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덕질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여자가 3명 나옵니다. 그중 1994의 주인공 성나정은 농구선수에 빠진 인물입니다. 좋아하는 농구 선수가 MT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집을 나서는 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통화할 기회가 왔을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탁자 밑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나정의 집에 하숙하는 조윤지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가수가 준 꽃갈콘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좋아하고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가수의 집 앞을 서성거립니다. 1997에 성시원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며 공연이 있는 곳이라면 수업을 빠지고서라도 참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현상이며 자유이며 특권입니다. 임영웅에겐 공식적으로 21만 명의 영웅시대라는 팬들이 있고 실제로는 100만 명은 좋게 넘는 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웅시대도 다양한 방법으로 덕질을 하는데 드라마 속의 인물처럼 카메라를 들고 임영웅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생활 침범은 없습니다. 라이벌 팬들과의 싸움이나 기싸움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무지불식 중에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법인데 영웅시대도 가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 성숙하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강적이고 자기 가수밖에 모르고 패싸움을 일삼는 팬들은 영웅시대가 아닙니다.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에는 덕질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한 우물만 깊이 파본 소위 말하는 덕력이 높은 사람을 내가 높이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든 꾸준히 파다 보면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던 지식이 얼마나 좁고 얕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쌓이며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겸손한 마음이 커진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영웅시대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웅시대의 덕질은 요란하지 않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중시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느 팬덤보다 수준 높고 본받을만 합니다. 영웅시대의 덕질은 가수의 성실함과 배려에서 오며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외로운 곳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영웅시대는 2024년 임영웅의 생일과 데뷔 기념, 연말 성금까지 총 5억 5,358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가수 한 명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영웅시대만큼이나 임영웅의 기부액도 놀라운데요.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영웅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총 금액이 17억 원에 달합니다. 대전 자선 축구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 12억 원을 전해 기부하는 등 임영웅의 꾸준한 기부는 영웅시대에게 나비 효과가 되어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의 또 다른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임영웅은 상암 경기장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한 천으로 잔디를 덮는 등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4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잔디를 보호하는 진심을 보였습니다. 톱스타 뉴스의 김경애 기자는 임영웅 덕후들에 대하여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덕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영웅 시대가 있는 한 임영웅은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영웅에게 영웅 시대는 천군만마입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임영웅은 겉멋을 부리지 않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가창력을 지녔으며 기술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가수라고 말합니다. 임영웅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오디션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부터 싹수가 남달랐습니다. 오디션 절정기 때 그 떨리고 어마어마한 초긴장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담백하면서 순수 자체의 진정성으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풀어낸 그의 승부는 이미 이후의 가수 인생을 시사했습니다. 당시의 무대는 고퀄리티의 멘탈 갑이었고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또한 어떤 잡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나아가는 멘탈로 가수를 믿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임영웅과 영웅시대는 시간이 갈수록 선한 인성이 더 닮아갈 것이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서로 더 깊어져 갈 것이며 서로에 대한 감사는 하루하루 더 짙어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애 기자는 이제는 서로가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음이 당연하게 된 임영웅과 영웅시대는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며 오늘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다른 내가 되어 함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임영웅은 국가 애도 기간을 뚫고 매해 묵념하며 6회 콘서트를 차분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존 콘서트와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애도 기간 콘서트 진행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 애도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초기에 임영웅 측은 콘서트 속행의 이유를 밝혔지만 그 선택은 애도 기간 콘서트를 취소한 김장훈, 이승환, 태희, 조용필과 비교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판 여론 속 임영웅은 콘서트를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과 공연 준비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와 관계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고 매년 수억 원씩을 기부하는 임영웅이 단순히 돈 때문에 콘서트를 강행했을 리는 만무하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게 됐습니다. 임영웅은 무거운 마음으로 매회차 무대에 올라 묵념을 진행했고 관객에게 큰 절을 올렸으며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애도는 허세나 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며 더구나 애도나 슬픔을 강요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애도 혹은 위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슬프고 힘들수록 각자의 일상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콘서트에 오지 않고 애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환불해 주는 것만으로도 임영웅 측은 도리를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난 사고는 3.5일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사고는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이며 세월호가 4번째로 많은 인명사고입니다. 참사가 없어도 우리나라에선 매일 수백 명이 죽고 가족 등 가까운 누군가는 고인을 애도합니다. 애도 후에 빠른 일상 복귀가 유가족의 치유를 돕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도를 해도 일상적인 생활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영웅의 리사이트를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영웅을 덕질하는 덕후들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특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분명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영웅시대야말로 이 시대의 등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